당과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하고 계시나요? 저는 최근 들어 볼록 튀어나온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도 무조건 먹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만 접근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혹시 굶고 계신가요? 혹은 다이어트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중년의 다이어트는 정말 어렵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히 생기는 시기인데 호르몬 수치들이 떨어지면서 점점 허리가 커지는 복부 비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각종 근골격계 질환이나 골다공증 같은 이런 질환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빠르게 빼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살을 빼고 싶어서 향정신성 다이어트 약을 먹으며 너무 빠르게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말하길 빠르게 뺀 살은 빠르게 찝니다. 결국은 우리가 천천히 우리 몸에 무리를 안 주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 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천천히 할 것이냐 이것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는 한 달에 2kg 정도 다이어트가 가장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을 빼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게 살도 빼고 몸 관리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건강하게 살 빼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어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루로 만든 탄수화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가루, 쌀가루, 빵, 떡, 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이 나쁜 이유는 탄수화물이 정제되면서 섬유소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급속도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의 몸은 포도당 농도가 올라간 것을 인슐린으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나와서 다이어트를 망치고 지방을 축적시키는 쪽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끊고 아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을 성공하시면 다이어트는 50% 성공했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면 되는데 잡곡밥, 호밀빵 등 통곡류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우리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단백질이 탄수화물보다 맛이 없기 때문에 덜 먹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자라면서 단백질을 많이 안 먹어서 입맛에 익숙지 않아서 잘 안 먹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초를 이루는 영양소고 우리 몸의 대사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단백질이라 함은 닭가슴살, 달걀, 그리고 두부 같은 콩류, 무가당, 두유 등 이런 것들로 좋은 단백질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셔야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근육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마른 비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른 비만은 체중만 봐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비만도를 분석해보면 아주 안 좋아서 건강상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안 좋아지고 중년이나 노년으로 갈수록 건강이 점점 나빠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양질의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특히 70에서 140 사이로 혈당이 잘 조절되는 것에 반해서 혈당 스파이크는 정상인도 200까지 올라갑니다.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을 축적하게 되는데요. 인슐린이 혈당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혈당이 떨어지는 이때에는 또 상대적인 저혈당을 느끼게 되고 저혈당 증상이 당뇨 환자가 느끼는 저혈당 증상하고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쓰러질 것 같고 허기도 지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혈당이 또 올라가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는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는 혈당 스파이크의 저점에서 다시 뭔가 건강한 식사를 하고 건강한 간식을 먹어야 혈당이 정상화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아주 단맛의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 먹기 때문에 혈당이 다시 올라가게 되고 이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혈당 스파이크는 비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혈관의 내피세포를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내피세포가 다시 복구를 하면서 거기에 혈전이 쌓이게 되면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 독소입니다. 당 독소라는 것은 우리가 당과 아미노산 지방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최종 당화산물인데 대사가 진행되고 제일 마지막에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우리 몸에 남아있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당 독소가 높아지면 결국은 노화와 비만의 원인이 되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당 독소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에 많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튀김, 직화구이 이런 데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글지글 끓게 만들고 직접 구워서 먹는 이런 음식들 속에서 이런 당 독소가 높아지면 노화와 비만의 주범이 되고 당 독소가 높은 상태에서 아무리 운동과 식사 조절을 해도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당 독소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식사를 해야 되는데 튀기거나 구운 음식들은 피하시고 삶거나 데친 음식이 좋습니다. 당 독소를 우리 현대인들이 완전히 줄일 수는 없겠지만 당 독소를 줄이는 이런 식사 습관을 계속해야 우리 몸에 당 독소가 줄어들고 다이어트도 원활하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현대인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밤에도 깨어있고 밤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계속 먹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동안에 이 간헐적 단식은 예전 우리 인간의 습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쉽게 말해 낮에는 움직이고 먹고 밤에는 어두워지면 먹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야식을 시켜 먹고 안 좋은 음식들을 밤에도 시켜 먹고 술을 먹고 밤에도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잠을 자는 이런 습관들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반성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적절하게 시행하신다면 다이어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간헐적 단식은 단지 다이어트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각종 당뇨들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16대8, 14대1, 5대2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6대8은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먹는 것입니다. 8시간 동안 2끼 내지 3끼 정도의 식사를 하신다면 나머지 시간은 물 외에는 칼로리가 있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고 5대2 단식은 5일간은 먹고 이틀은 굶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12대12 다이어트조차도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12시간 먹고 12시간 굶는 것도 힘듭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식사를 했다면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굶고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쉬자는 건데요.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 우리 몸의 자가 포식이라든지 생체 리듬을 되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건강도 되찾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이런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행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항상 처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점, 당장 오늘부터라도 설명드린 방법들을 실행하시면 건강도 증진시키고 우리가 몸매도 좋아지고 내장 비만도 빠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큰 힘이 됩니다.